한국 금융의 중심지라 불리는 여의도 증권가. 이곳의 한국 증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었죠. 바로 주식 시세 전광판이죠. 이른 아침부터 전광판 앞에 빼곡히 몰려 앉아있던 투자자들의 모습. 투자자분들이 가서 이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수단이 저거밖에 없을 때 실시간으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는 꼭 저 자료화면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제일 기억나는 건 그 IMF 때 저 이제 폭락하던 장에서 영화 장면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어디 회사 부도네 뭐 이러면서 나오고. 부도 아니지? 부도 아니지? 이 전광판이 생기기 전 각 증권사는 아날로그로 칠판에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9년 D증권사의 고 양재봉 명예회장이 국내 최초로 주식 시세 전광판을 설치. 주가 변동에 예민한 투자자들은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전광판과 매일매일 눈싸움을 했고요. 이 전광판 맨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전광판 앞에 모이자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전광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요. 객장을 채우는 큰 주식 시세 전광판은 증권가의 대표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아니 누구 하나 웃고 있으면 아이 뭐 샀는데 그래요. 나도 좀 알려줘봐요. 막 이러면서. 에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지. 진짜. 2000년대부터는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 객장 앞 시세 전광판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줄었고요. 이에 주식 투자 풍경의 상징과도 같았던 증권사의 객장과 주식 시세 전광판은 점점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사실 자기 좋아하는 종목만 골라서 볼 수도 있고 뭐 맞아요. 스마트폰에 어플 다 깔면 그냥 바로바로 다 보이니까. 개미들의 애환이 서린 주식 시세 전광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증권가의 풍경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많은 일본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계 3대 규모의 도쿄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커녕 장도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하루 종일 약 3,700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일본 금융권은 물론 전 세계 금융권이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되게 큰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컴퓨터 해킹? 사상 초유의 증권거래 중단 사태 원인은 해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요. 정말 어이없게도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증권 거래소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하루 종일 모든 거래 됐다고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증시 개장 시간인 9시 전부터 시스템 장애로 주가 정보 등을 송신하는 데 문제가 발생. 심지어 백업 시스템도 먹통인 상황으로 결국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도쿄 증권거래소는 일본 주식 거래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640조 엔, 하나로 약 7,085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날 33조 원 상당의 거래가 중단되며 일본 회사와 일본인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2018년에도 시스템 문제로 거래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 사람들은 대분노. 아니,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거래소가 자연재해도 아니고 번번이 시스템 문제로 중단되는 말이 돼! 맹비난을 퍼붓고요. 거래 정지로 시장에 많은 폐해를 끼쳐 사죄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라도 일어났다면 이거를 완전히 잡았어야죠, 이 오류를. 근데 그걸 못 잡아갖고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창피하네요.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과연 누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2005년 5월 3일 오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금리 인상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정책 조정이 신중한 속도로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며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3%로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그러자 신중한 속도라면은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겠네.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고요. 뉴욕 증시는 갑자기 수직 상승했습니다. 당분간 금리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은행에 넣으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많은 주식시장으로 이제 여윳돈을 옮기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발표가 그렇게 났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가 안 오르면 이제 싼 값에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금리가 싸니까. 뭐 이건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오름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이번엔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특히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출렁거린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성명에 중요한 문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분석한 결과 3월 성명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중요한 문장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데요. 그리고 이들이 지적한 문장은요. Longer 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s well contained. 즉,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은 잘 억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성명서로 말할 것 같으면 향후 미국의 금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있는 지표로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문장 하나, 토시 하나 놓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교본으로 간주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고요. 투자자들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급하게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요동쳤던 겁니다. 사실 저처럼 뭐 둔한 사람들은 시그널을 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그냥 뺐나 보다 하지 그걸 뺀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장 마감 5분 전인 오후 3시 55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홈페이지에 긴급 발표문이 게재됐는데요. 해당 문장이 실수로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 근데 문장 하나에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영향력이 큰 만큼 발표 하나에도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이 폐장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주식이랑 안 맞아요. 이번에도 일본 도쿄 증시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역대 최악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인재 파견 서비스 업체였던 제2사의 주가는요. 67만 2천엔에서 57만 2천엔까지 무려 15%나 하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본의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300포인트 하락, 당시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도쿄 증시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야,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사태 정도는 벌어져야지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때는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M증권사는 오전 9시 27분경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2사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팔아주세요. 자, 이에 M증권사 직원은 컴퓨터에 주문을 입력합니다. 제2사 주식 61만 주, 주당 1엔의 매도. 반대로 했네? M증권사 직원은 주문할 때 1과 61만을 뒤바꿔서 입력을 한 겁니다. 와, 이게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매도가 1에는요.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하한가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요. 직원의 컴퓨터에 매도가가 하한가보다 낮다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어허. 하지만 직원은 이 경고를 무시, 어머. 그대로 매도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주문 실수한 것도 사실 문제인데 경고가 뜨면 수정을 해야죠. 그럼요.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 이거를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네. 치명적인 주문 실수를 범하고 2분 뒤 M증권사는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고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산망 오류로 주문 취소 불가. 얘네 오류 왜 이리 많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입력한 매도가인 1엔이 아니라 주문 하한가인 59만 엔의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2만 엔 날라갔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2사의 발행 주식은 14,500주뿐이라는 겁니다. 잘못 주문한 61만 주는 제2사 주식 총수의
42배를 초과한 규모입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짜 주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완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짜 주식을 산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에 M증권사는 곧바로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제2사 주식을 대량 구매. 그러자 제2사의 주가는 출렁이며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결국 M증권사는 눈물을 흘리며 제2사 주식 약 47만 주를 매도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매각돼서 M증권사가 미처 회수하지 못했던 9만 6천 주의 가짜 주식은요. 일본 증권결제기구의 특별 조치에 따라 주권 대신 한 주당 91만 2천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 결정. 그 결과 M증권은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본 증권가의 대참사를 가져온 M증권사 팻핑거 사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충격 사건. 한 회사의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527% 급등. 1월 6일에 60센트로 마감했던 주가가 불과 하루 뒤인 7일엔 3.7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60센트에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바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였어요. 이 회사의 전무후무한 주가 상승 원인은 바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T사의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의 설계자, 괴짜 천재라 불리는 그는요. T사의 최대 주주로서 2021년 전 세계 부자 1위에 등극.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해당 회사의 주가가 유동칠 만큼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마디. Use Signal. 이 글을 본 글로벌 개미들은 시그널의 주목, 머스크가 주목한 기업이니까 앞으로 대박 나겠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니까. 그렇죠. 이 바이오 헬스 이게 또 핫하잖아요. 헬스케어입니다. 예. 근데 저 단 두 단어만 믿고 저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와, 진짜 일론 머스크 파워가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주가 폭등 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날인 1월 8일 자산은 비상장 기업이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과는 무관합니다. 아니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안 그랬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머스크가 언급한 시그널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가 아니라요. 단지 이름이 비슷한 암호 메신저 앱인 비상장사였습니다. 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 주식 종목 검색에서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가 제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가 말하는 시그널이 이 시그널인 줄 알고 엉뚱한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야, 이게 기업명의 단어가 같아가지고 생긴 일이었네. 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폭등했던 헬스케어 업체의 주가는 결국 추락을 했고요. 비싼 값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주가 급등 사건의 전말.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6일 오전 우리나라 증권가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국내 S증권사의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오전 한때 주가가 11.68%나 급락. 이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가 수차례 발동됐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왜 갑자기 11%가 빠져요? 그런데 이 사건은 S증권사의 한 직원의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S증권사는 우리 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수익의 일정 금액인 연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한 직원이 배당금 대신에 주식을 입고했던 겁니다.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이 주당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총 28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1,000원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1,000주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어머머머. 전일 종가가 39,800원, 약 4만 원이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12조 7천억 원 어치의 S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입고를 한 겁니다. 일본 M증권사의 팻핑거 사건하고 좀 비슷하네요, 느낌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주식이 이렇게 본인의 계좌에 입고해서 갑자기 일하던 직원들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일명 주식 벼락을 맞은 S증권사의 직원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직원들은요. 사측의 잘못된 내용을 곧바로 전달한 게 아니라요. 이 유령 주식인 500만 주 이상을 매도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시 S증권사 주식이 자연스럽게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걸 만약에 알았다면은 신고를 하면서 좀 시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후 S증권사에서는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 91억 원의 손해를 봤고요. 또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지출해야 했는데요. 이에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약 94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요.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 보려고 매도 주문을 넣었을 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습니다. 시험 삼아 했다라는 거는 500만 주라는 숫자 앞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인지한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지금과는 다르게 기억되지 않았을까요?